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래시 및 조명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알파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플래시 강의에 이제 사전 교육 겸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플래시나 조명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겸사겸사 그런 기초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론만 알려드리고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파 아카데미 강의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알아야 되는 이제 핵심 기능들, 우리가 플래시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상식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몰라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런 기초적인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플래시나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조 속도, 선막 동조, 후막 동조, 고속 동조, TTL, 매뉴얼, 직광, 바운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플래시랑 조명이 터질 때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셔터의 구동입니다. 셔터의 구동. 이 셔터의 구동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은 카메라에는 선막과 후막이 있는데 이 선막이 평상시에는 내려와 있고 후막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막이 있고 후막이 있으면 선막이,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이미지가 그거거든요. 선막이 닫힙니다. 미러리스는 라이브 뷰이기 때문에 이게 선막이 내려와 있고 후막이 이렇게 제 얼굴이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내가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선막이 올라와서 닫혀요.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죠. 그 상태에서 선막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후막이 내려오고 내려온 후막을 선막이 올려다 놓고 다시 내려오면 이게 다시 라이브 뷰. 그래서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선막이 올라오고 선막이 내려가고 후막이 내려오고 내려온 후막을 선막에 올려다 놓고 이걸 다시 선막이 내려오고 여기까지의 동작이 셔터를 한번 눌렀을 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속 촬영해 놓은 걸 보면은 거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막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올라오고 이게 내려가면서 후막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후막을 선막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놓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진을 거꾸로 찍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랑 이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거꾸로 해서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분명히 선막과 후막이 동작을 했는데 플래시가 언제 터지냐 이거예요. 일단은 선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순간이 촬영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후막이 내려와서 닫히는 게 촬영이 끝인데 플래시는 선막과 후막이 모두 열려 있을 때에 플래시가 터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자,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이 선막이 내려가고 후막이 닫히는, 따라 내려가는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속의 셔터 스피드일 때는 이 상태에서 선막이 내려오고 좀 있다가 후막이 내려오는데 고속의 셔터 스피드라면은 선막이 내려가자마자 후막이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후막이 내려오고 내려온 거 올려다 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고속일 때는 올려다 놓고 내려오면서 후막도 내려오고 내려온 후막을 올려다 놓고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는 플래시가 어떻게 터져야 되냐? 플래시가 이 선막과 후막이 어딘가에 걸쳐 있을 때 터지게 되면은 그 선막이 빛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두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촬영을 했을 때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이렇게 선막과 후막이 있으면 이 셔터막이 찍혀버려요, 사진에. 이 셔터막이 찍히게 되면은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바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에 이 셔터막이 찍히지 않는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동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동조 속도. 그래서 소니에서는 알파 9, 알파 7 시리즈 풀프레임에서는 250분의 1초의 동조 속도를 지원을 하고 알파 6000 같은 크롭 바디에서는 160분의 1초의 동조 속도를 지원을 해요. 알파 7C만 알파 7 시리즈 중에서 조금 느린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250분의 1초입니다. 알파 1은 320분의 1초. 네. 그래서 동조 속도란 이 셔터막이 찍히지 않는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 카메라에서 셔터막이 찍히지 않는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동조 속도라고 얘기하고, 고속 동조라는 건 뭐냐? 이 선막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후막이 따라 내려오는데, 이 내려올 때에 플래시를 여러 번 터트려 줘서 그 검은 막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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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적어도 4번 이상 끊어서 촬영을 해주면서 그 사진이 밝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속 동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그냥 언제 한번 딱 터지면 되는데 상관없는데, 고속 셔터 스피드일 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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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4번에 끊어서 연속 발광해 주는 걸 우리가 고속 동조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4번에 끊어서 발광을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그 미세하게 4번에 끊어져서 그 발광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고속 동조로 해서 플래시가 여러 번 끊어져서 미세하게 발광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사람이라면 고속 동조와 일반 동조를 눈으로 구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계여야 가능해요. 기계.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촬영을 해보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 동조는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4번을 끊어져서 팍팍팍팍 이렇게 터져야 되기 때문에 광량이 최소 4분의 1은 줄어들어요. 미세하게 발광을 4번에 끊어져서 발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 동조를 하면은 광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빠른 동조 속도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에서 촬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광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게 고속 동조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일반 동조 상태로 플래시가 발광해서 찍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광량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광량이 줄어드는 거를, 광량을 4배 센 거 쓰려고 해보세요. 엄청 비싸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선막 동조, 후막 동조는 뭐냐? 선막과 이 고속 동조는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 쓰는 거라면, 이 선막 동조, 후막 동조는 셔터 스피드가 길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명 이런 카메라는 선막 동조로 동작을 합니다. 선막 동조는 선막이 내려가자마자 후막이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뭐 2초의 간격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선막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 2 있다가 이 후막이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선막이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번쩍하고 1, 2 있다가 후막이 내려오는 걸 선막 동조. 선막이 내려오자마자 번쩍하는 걸 선막 동조. 후막 동조는 선막이 내려오고 1, 2 있다가 후막이 내려오기 직전에 번쩍하고 후막이 내려오는 거.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는 선막, 후막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선막 동조예요. 그래서 기본이 선막 동조로 세팅되어 있고 선막 동조로 촬영합니다. 후막 동조는 언제 쓰느냐? 셔터 스피드가 길 때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왜?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일 때,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잔상이 뒤로 남아야 되는데,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선막 동조로 동작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선막 번쩍하고 진행을 하면 잔상이 이동하는 방향이 앞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후막 동조를 쓰는 이유는 진행을 한 다음에 번쩍하고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생각했을 때에는 선막 동조보다 후막 동조, 언제? 셔터 스피드가 길 때,
길 때 쓰는 게 후막동조, 빠를 때 쓰는 게 고속동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후막동조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선막동조 옵션은 없어요. 기본이 선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막동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후막동조. 가만히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선막 후막의 의미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게 동조 속도였고 선막 동조였고 후막 동조였다라면은 이거는 터지는 타이밍, 뭐 셔터 스피드와의 관계 이런 거를 얘기한 거라고 치면은 우리가 또 조명이랑 플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개념이 TTL 촬영이라는 것과 매뉴얼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은 TTL은 쉽게 생각해서 자동의 촬영인 거고 매뉴얼은 수동의 촬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마치 수동과 자동 기능이 있으면 카메라 노출 모드 자동 기능 쓰세요, 수동 기능 쓰세요라고 말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우리는 수동으로 찍습니다. 수동을 되게 자부심 있어요. 수동 촬영을. 근데 조명의 영역만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TTL이라고 하죠. 자동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뭐 안 멋있잖아요. 저는 TTL 촬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저는 자동 촬영합니다. 왜 카메라는 그렇게 수동 하면서 조명은 사람들이 수동을 잘 못하고 자동을 하느냐? 못해서예요. 못해서. 조절을 못해서 자기가. TTL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렌즈와 통신해서 광량이나 이런 것들을 플래시에 전달해 줘서 제어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동이다. 그럼 수동의 매뉴얼 촬영. 내가 플래시를 카메라를 수동으로 해도 플래시를 꼈는데 플래시가 자동 모드면 그건 합쳤을 때의 자동 모드입니다. 내가 조명을 수동으로 쓴다는 거는 카메라도 노출 모드가 수동이고 플래시도 수동일 때만 수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명 촬영을 하는데 광량을 수동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플래시도 수동이어야, 카메라도 수동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사용하기 쉽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동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카메라는 자동과 수동이 있으면 카메라는 자동이 쉬운데 조명이 들어가는 순간 조명이 어떻게 터질지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도 수동, 카메라도 수동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세팅한 만큼만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는 자동을 많이 쓰라고 하지만 만약에 조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카메라도 플래시도 수동으로 쓰는 걸 배우시는 걸 추천드린다. 어디서?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누구에게? 김현수 강사에게. 네. 자, 이 TTL이랑 매뉴얼이랑 있는데 이런 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TTL보다 수동을 쓰는 이유는 수동을 써야만 내가 노출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발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커스텀 키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필 다이얼 같은 데에도 쉽게 이걸 넣어놓을 수 있어서 그럼 조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나중에 플래시 조작하는 거는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직광과 바운스 촬영. 직광은 앞으로 쏘는 게 직광인 거고 바운스는 어딘가에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직광이에요. 직광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직광의 단점은 인물 촬영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거죠. 이제 뒤에 분 눈이 부셔 하잖아요. 자, 플래시 직광은 안 예뻐요. 빛이 인물의 경우에 앞에 이렇게 맺히면 여기가 이렇게 다 반사되기 때문에 안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라는 거를 촬영을 할 때는 직광을 써야 할 때는 소프트 박스 같은 것들을 써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닌 플래시 같은 걸 촬영한다라면은 반사광, 바운스 촬영, 반사시켜서 오는 빛을 많이 쓰는데 이때에 직광이 아닌 천장에 반사시키는 거, 벽에 반사시키는 이런 천장 바운스, 벽 바운스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천장이 없는 곳에서 찍을 때도 많고 벽이 없는 곳에서 찍을 때도 많아요. 바닥은 항상 있는데 이 바닥 바운스를 안 쓰는 이유는 안 예뻐서예요. 호러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장 바운스랑 벽 바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운스 촬영이 직광보다 더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다는 건데, 이 소니의 플래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퀵시프트 바운스라는 게 소니 플래시의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소니 플래시는 이 퀵시프트 바운스라는 걸 써서 가로와 세로 촬영일 때에
광량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가로 촬영 때는 일반적으로 못 느끼실 수 있는 게, 세로 촬영 때는 이게 세로로 회전되다 보면은 발광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광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맞춘 상태에서 세로로 바꾸는 순간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광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때에는 이 광량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에 이 소니의 플래시를 쓰시면 광량 수동일 때에도 광량이 변하는 거를 거의 최소화할 수 있으니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는 게 소니의 플래시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 게 동조 속도, 선막 동조, 후막 동조, 고속 동조, 요런 거 알아봤고, TTL과 수동, 그 다음에 직광 바운스 이렇게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지금 정말 맛만 본 거예요. 이거를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내가 플래시나 조명 촬영을 공부할 때에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래시 조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유튜브에서 풀어나갈 예정이고,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도 플래시 오프라인 강의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플래시는 사실 써보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론 강의 참고하시면서 실습이 필요하시다. 나 유튜브로 만족해. 그럼 유튜브 계속 올라오시는 강의 참 기다려 주시고, 난 실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럼 소니 알파 아카데미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